전 동방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를 역임한 영리학자이며 정현우입니다. 제가 역학을 공부한 지 수십 년, 사주를 감명하고 방송하면서 느끼는 일은 사람은 사주 팔자대로 살다 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학자는 사주 팔자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사주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사주 팔자가 오늘 현대까지 오랜 시대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 만일 사주 팔자가 맞지 않는 거라고 하면은 사주 팔자를 그렇게 오랜 역사 동안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비판 속에서도 역시 사주 팔자는 맞는구나 하는 그런 근거와 현실이기 때문에 오랜 역사 속에서 현대인과 생활 속에 사주 팔자는 같이 존재해 오고 있는 겁니다. 사주 팔자는 기운학이에요. 이 기운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음기가 있고 양기가 있습니다. 우주의 자장의 기운이 60년 주기로 바뀝니다. 60년 주기. 상원갑자 60년, 중원갑자 60년, 하원갑자 60년이 있습니다. 60년 주기로 음과 양의 기운이 바뀝니다. 상원갑자 60년의 기간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기운이 왕성하고 머리가 좋고 활동적이고 진취적입니다. 그때는 여성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아주 무능하고 무기력합니다. 머리도 두뇌 회전도 되지 않고, 그때 태어난 여자들은 그저 살림이 나고 수나 놓고 이런 꽃꽂이나 하는 이런 그 지능수밖에 없습니다. 중원갑자가 되면은 남자의 기와 여자의 기가 비슷비슷합니다. 그게 중원갑자 60년에는 여자와 남성의 기가 비슷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하원갑자 60년에 태어나면은 여자의 기가 왕성하고 남자의 기는 무능해집니다. 1984년부터 하원갑자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원갑자 60년 주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땐 여성이 활동적이고 여자들이 머리가 좋고 여자들의 능력이 있고 여자들이 활동적이고 여자들이 대단합니다. 지금 음기가 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남자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여자에 비해서 기가 약합니다. 이것이 1984년도에서 60년간을 가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기운학이라고 하는 이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띠와 달과 날과 시의 기를 받고 태어나요. 그게 바로 팔자예요. 기운학이에요. 음기가 많으냐 양기가 많으냐, 오행의 성정상 무슨 오행이 많고 적으냐, 특수격이냐 일반적이냐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현대를 보게 되면 지금 음기시대가 돼가지고 여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여자들이 머리가 좋고 여자들이 비상합니다. 반면에 남자의 기가 약하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유치원에 가보면은 떠들고 큰소리 치는 게 전부 여자애들이고 남자애들은 전부 다 구석에 약하게 무능해 보이는 그런 기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음기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인력이 많이 활용되고 여자들의 사회활동을 갖다가 더 강화시키고 그런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나 사회발전, 인류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주 감명을 원하시는 분의 구독 신청 사주 해설 시간입니다. 일주가 병주가 되겠습니다. 병화는 태양화요, 양기가 제일 강한 겁니다.
자수는 음기가 제일 강한 겁니다. 음과 양입니다. 천간에 양이 있고 지지음이 있는 거는 음양의 상생상극의 조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 자체로 보면 굉장히 좋은 일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는 병화하고 때문에 양화기 때문에 활동적이요, 적극적이요, 진취적이요, 말도 잘합니다. 병화는 주작이 돼서. 근데 밑에는 음수가 있기 때문에 치밀하고 신중합니다.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수를 깔고 앉았으면 수는 나한테 뭐가 되느냐? 수는 관이 됩니다. 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정관, 편관은 뭐냐? 자기를 수양하고 자기를 관리하는 요소를 얘기합니다. 관이 없는 사람은 무질서하고 법이 없어요. 여자나 남자나. 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쓰는 겁니다. 재라고 하는 건 뭐냐? 정제와 편제는 안정감을 얘기합니다. 관리 능력을 얘기합니다. 좌충우돌하지 않고 중용을 취하는 게 재와 관리입니다. 재와 관리가 있는 사람이 재물운이 있는 이유는 뭐냐? 안정을 중요시하고 모든 관리 능력을 제대로 하는 그런 신중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경거망동이 없습니다. 제가 있는 사람은. 식신상관은 뭐냐? 두뇌가 명석하고 창의력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많고 표현력이 좋아요. 그 표현력이 좋고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 돈을 버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재가 없으면 관리가 안 돼요. 그게 기운학의 원리가 이치입니다. 그 원리에서 재물이 모아지고 나가느냐가 하나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신생재, 식신도 있고 재가 있는 사람이 재물도 좋고 재물 관리도 잘하기 때문에 부자 사주로 가는 겁니다. 인수라고 하는 건 뭐냐? 학술 교육 문화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두뇌가 명석해요. 그래 과학이야 기술자로 나가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사회계열을 해가지고는 시대의 변화해서 AI 인공지능 시대에 큰 소득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라고 하는 건 뭐냐? 자존심이 강해요. 자기 주장이 생하고 고집이 세요. 그래서 비사교적 성격이에요. 비사교적 성격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비사교적 성격은 재물운이 안 됩니다. 경영을 잘해서 아래 사람을 잘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리더십이 있어야 기업을 경영할 수가 있는데 인수가 있는 사람은 그런 경영 마인드가 부족한 겁니다. 이론은 밝아요. 경영학자가 경제학이든 이론을 밝지만은 막상 기업을 경영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이게 기운학의 원리 이치예요. 사주 팔자를 제대로 잘 감성을 해야 됩니다. 이 사주는 기묘, 합술, 병자, 무술입니다. 태양의 날에 태어났습니다. 이 날에 태어나면 피부가 좋고 여자나 남자나 인물이 잘생기고 화려합니다. 병화. 옆에 화생토 식신이 있습니다. 표현력과 두뇌 명석과 아이디어가 좋아요. 근데 요 식신이 여기도 또 상관이 또 있습니다. 상관은 뭡니까? 자유분방하면서도 천방지축이면서도 머리가 좋아요. 그래도 돈을 생해주는 겁니다. 근데 식신이 위에 있는 기토는 묘에서 극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묘수라파도 화생토를 받아요. 그러나 극을 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관, 창의력이나 아이디어가 제대로 잘 작동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뭐냐? 초년에 말년에 식신이 와 있는데 토에 착근을 했어요. 말년에 재물이 좋은 기운을 타고났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사주는 신약인가 신강인가 봤을 때 옆에서 화생토, 갑기토, 화의 기운이 설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화생토가 돼서 설기가 되기 때문에 신약사주로 보기가 쉽습니다. 수국화되어 있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게 화가 화생토지요. 목생화, 화생토, 목생화, 갑기가 토가 돼가지고 화생토가 되죠. 화가 토를 생해주죠. 묘수를 합하죠. 요 토도 토가 되죠. 그 결과적으로 뭐냐? 요 수는 조그마한 음수가 되기 때문에 요 물 하나가 배결하지 못해 토가 많아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화생토로 해가지고 종하는 특수격 사주로 봐야 됩니다. 식신상관으로 종하는 사주를 뭐냐, 재물운이 좋고 두뇌가 명석하고 정력이 좋습니다. 특수격 사주는 성격이 원만하고 남을 비평하지 않고 말을 하더라도 절제 있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사주는 일반 사주로 봐서는 아니 됩니다. 특수격 사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격 사주는 금이 들어와도 좋습니다. 화생토 토생금으로도 기가 돌아가는 거니까요. 사주 감명을 잘하는 원리는 뭐냐? 기운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목화통명이냐 금수쌍청이냐 화생토 토생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식신생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운이 좋고 운세가 좋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특수격은 뭐냐, 가을에 태어났고 사수가 있기 때문에 금이 나쁠 것 같지만은 특수격 사주는 토생금으로 기가 순환이 되기 때문에 운세가 좋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도 오판하는 이유가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또 화가 들어와도 뭡니까, 화생토로 돌아가기 때문에 좋고요. 목이 들어와도 목생화돼서 좋고요. 전천후 사주예요. 다만 요 사주 발자를 우리가 감명할 때 토끼띠 있지 않습니까? 요 토끼띠는 계절로 말하면 2월이고 절기로 말하면 목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호랑이보다도 오히려 묘가 더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조용한 걸 잊질 못해.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래서 조심할 게 뭐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규모를 넓히고 과욕에 흘러요. 그래서 오판하고 실패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게 요 토끼띠입니다. 토끼띠는 좀 더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절제가 되질 않아요. 기가 너무 왕성해서. 요런 거가 이 사주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 사주에 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하죠. 두뇌가 명석하죠. 특수격이니까 성격이 원만하죠. 그럼 운세는 전천후 사주입니다. 특수격은 목화 토금수 어느 게 들어와도 다 좋아요. 왜 다 좋으냐? 우선 성격이 원만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갈등이 없어요. 그리고 두뇌가 명석하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앞을 내다보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상황 판단을 해서 정세 분석을 해서 자기의 나갈 진로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세가 좋은 팔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은 좀 이름이 좀 꺼리는 이름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상스러운 이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좋은 기운을 받아요.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이름이 나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쁜 기운이 들어와요. 역기능이 들어와요. 건강도 나빠지고 모든 것이 꼬이고 맥히는 겁니다. 저는 이름만 딱 봐도 선뜻해요. 안 좋은 이름을 보면은. 저 사람은 이름을 바꿔줘야 운이 열릴 텐데 그 답답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계명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나이가 든 성인들은 예명을 쓰면 됩니다. 카톨릭이나 불교에서는 법명이라는 걸 줘주지 않습니까?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의 가족이나 자기 남편이나 배우자나 이름이 안 좋으면 지금 현재 풀리지 않는 원인의 이유의 하나라고 하는 걸 아시고, 불러줄 때마다 상스러운 기운을 받는 핵수나 오행이나 자원오행이나 이름의 연결음이나 전체 글자의 생긴 모양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가지고 재물에도 돈이 들어오는 발음이 있습니다. 이음과 히읗에 니은 받침이 들어가면 재물이 좋아져요. 이런 원리를 알고 아무나 장명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신생아의 경우에는 살아서도 평생 이름 가지고 살고 죽어서도 남기는 게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름을 부모가 그냥 전문가에게 짓지 않고 자기가 짓는 그런 어리석음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명에 대한 좋은 상스러운 이름을 신청을 원하시는 분이나 사주 감명을 원하시는 신청분께서는 아래 전화로 연락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